낙동강과 동해를 끼고 하늘로 빛이 솟은 해발 1050m의 영축산 남쪽 기슭. 법보, 승보, 불보의 삼보 중 으뜸으로 치는 불보를 간직한 사찰 통도사가 자리 잡고 있다. 무게감 있는 다포 양식의 일주문을 지나 길게 뻗은 침엽수가 늘어선 길을 통과하면 웅장한 통도사의 가람이 눈앞에 펼쳐진다. 통도사의 가람은 지형 조건에 맞추어 공간과 건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 배치가 돋보인다. 프리문을 지나 상로전 영역으로 진입하면 중심 건물인 대웅전이 자리 잡고 있다. 대웅전의 정면에는 금강 계단이라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다. 금강이란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로서 반야의 지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대웅전 뒤편에 바로 붙어있는 사리탑이 바로 금강계단이다. 바로 이곳의 석종 아래 불보, 즉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 상하 2단의 기단에는 8부중 등 32상의 비천상, 사천왕상 등을 새겨놓고 두 겹의 돌란간이 이를 둘러싸고 있다. 안쪽 울타리에는 남쪽 아치형 문틀을 세우고 용과 신장상을 조각하여 문을 달아 그 화려함을 더한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이 화려한 금강계단은 통도사의 존재의 이유이며 통도사를 현재까지도 한국 불교 최고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사리에 대한 신앙은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 수나라, 당나라 때 크게 유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진흥왕 때부터 비롯되었다. 이 깊은 유래를 가진 신앙은 신라 왕실에 의해 적극 수용되었으며 현재의 신도들도 금강계단 주변을 탑돌이하며 사리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웅전이란 항상 사찰의 중심이 되는 전당으로 내부에 반드시 불상을 모신다. 그런데 통도사의 대웅전 내부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았다. 무슨 까닭일까? 이는 대웅전 북쪽에 접한 금강계단에서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으므로 굳이 불상을 다시 모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 통도사 대웅전은 부처님이 없는 배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강계단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통도사는 얼마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삼국유사, 통도사 사적기 등에는 통도사의 창건 기록이 남아있다. 643년 선도광은 칙명을 받아 7년간의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율사를 국통으로 삼아 승려의 모든 규범을 위임하여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646년 자장율사에 의해 지금의 위치에 통도사가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통도사 사적기에 통도사 사리가사 사정양록에는 통도사의 창건설화가 전한다. 자장율사가 당나라의 어느 산에서 수행하던 중 문수보살이 호련히 그의 앞에 나타나 부처님이 입으셨던 가사와 진신사리, 부처의 손가락뼈 등을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는 신라 남쪽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이 거처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금강계단을 쌓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면 재앙을 면하고 불법이 오랫동안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귀국한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의 말대로 9마리의 용이 사는 연못을 메워 대가람을 건설하고 금강계단을 쌓았다. 불용 중 5용은 오룡동으로 3마리는 삼동곡으로 갔는데 오직 1마리의 용이 가람을 수호하겠다고 하여 머무르게 했다고 전한다. 현재의 구룡지가 바로 그 설화 속에 용을 머무르게 한 곳이다. 수심은 깊지 않으나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줄지 않는다.
설화란 어디까지나 픽션이지만 그 뿌리를 사실에 두고 있다. 경내 바닥에는 1m 아래로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설화에서와 같이 통도사가 창건되기 이전의 땅이 큰 연못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커다란 못을 메울 정도로 큰 공사를 벌일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왕실의 지배력이 대단히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을 만큼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설화에 등장하는 9마리의 용은 당시 신라 영축산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통도사의 창건을 반대한 당시 지방의 토호 세력을 운유한다. 결국 통도사의 창건은 계율과 사리신앙을 널리 전파하는 동시에 국가 권력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이기도 했다. 보물 제74호로 지정된 통도사 국장 생석표. 사찰의 동남쪽 4km 지점에 거친 자연 성면 그대로 세워져 있다. 국장생이란 나라의 명에 의해 세워진 장승이라는 의미로 통도사의 경기를 표시함과 동시에 이 영역을 보호하는 구실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려시대인 1085년에 제작된 것으로 창건한 지 수백 년이 지나서도 국찰로서 왕실과 꾸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통도사는 고려 말 이후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 왜구의 침입으로 큰 위기의 순간을 맞기도 하였다. 금강계단의 석정을 열고 진신사리를 침탈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가람의 화재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도사는 지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고 여전히 국지 대찰 불지종가로서 한국 불교의 요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